지난 1편에서는 천부경의 일시무, 실석, 상극무를 다루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무와 일의 개념이었지요. 모든 것의 가능성인 무는 인식할 수 없는 무한과 무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조금 심화해서 추가하면 모든 것을 갖춘 무를 완전과 균형, 정확한 규칙과 연관지어 생각하기도 하는데 무가 가지는 모든 가능성은 상대적인 불안정과 불균형, 불규칙까지 포함하여 완성되는 전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체를 하나로 표현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무가 1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무는 다시 말하면 형상화된 무이고 이것이 1인 것입니다. 무를 이루는 개체가 모여 전체로서의 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1도 모든 개체가 형상화된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나누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 속에서는 삼극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것이 일시무, 실석, 삼극무의 내용입니다. 1편에 이은 2편에서는 진본천, 이일지, 일리인을 다룹니다. 이 9자에서 등장하는 천지인은 무로부터 특정한 형상으로서의 1이 부여되면서 생긴 하늘과 땅, 사람에 대한 삼극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천지인은 물질화되기 이전인 형상화의 천지인이지요. 진본천 이일지, 일리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작하는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본천, 완성된 근본이 하늘이다. 진본천에서의 진은 다할진입니다. 다하다는 것은 소멸의 뜻도 있지만 이 진은 완성을 의미하는 다하다입니다. 따라서 진본은 근본이 완성되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근본은 무를 뜻하고 무는 원래 다 갖춘 존재라서 이미 완성됐는데 왜 진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완성을 부족한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완성은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모습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무가 1이라는 수를 부여받아 근본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곧 하늘은 근본이며 형상화의 전후에 의한 차이만을 가집니다. 이 하늘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 하늘을 가리킵니다. 뒤에 또 삼천이, 삼지이, 삼인이로 끊어 있는 부분에서 천지인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뒤의 천이 물질적인 천, 우리가 잘 아는 하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상화와 물질화를 다소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화는 물질화를 바로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물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물질적 토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앞의 천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적 하늘에 해당하고
만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씨앗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모습을 갖추어서 씨앗이라는 발현의 가능성이 된 것이 진본천의 천입니다. 이 근원적 천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다음에 설명하는 일일지입니다. 일일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동시적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은 일일지가 아니라 천일일로 묶어서 해석합니다. 보통 천일일로 풀이를 하면 하나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하늘이다. 혹은 으뜸 중의 으뜸이 하늘이다 라고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끊어 읽으면 당연히 천일일 다음으로 지일이, 인일삼이 되어 다음의 풀이들이 쉬워집니다. 하나에서 첫 번째로 하늘이 나온다면 지일이는 하나에서 두 번째로 땅이 나오고 인일삼은 하나에서 세 번째로 인간이 나왔다는 뜻이 되겠지요. 당연히 무와 일에 대한 전제부터 달라서 생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런 해석을 해놓고도 앞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많이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천일일과 다르게 세자씩 끊어간 방식에 따라 일일지로 묶어서 해석합니다. 일일지로 묶으면 일이라는 글자 두 개가 연속한 형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는 것은 동시성을 나타냅니다. 연속된 이 두 개의 한일은 서로 동격으로 여기서 각각의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앞의 일은 바로 전의 세 글자, 근본이 다 이루어져서 생긴 하늘을 뜻하고 뒤의 일은 땅을 뜻합니다. 하늘은 땅이 있어서 상대적인 개념이 된 것이고 땅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도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땅이 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입니다. 이와 같이 앞의 일이 의미하는 바가 근본적 하늘이고 뒤의 일이 의미하는 바가 근본적 땅이라고 해석해야 처음에 전제로 둔 무와 일의 동시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국무에서 대비한 것처럼 하늘은 무의 속성이고 땅은 일의 속성인데 일은 단지 무를 수로 표현하고 형상화한 동시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면 진본천의 천과 일일지의 지 모두 물질화되기 이전의 하늘과 땅이고 동시성을 갖지만 물질화되기 이전의 하늘이나 물질화된 하늘이나 형상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진 무에 더 가깝고 땅도 마찬가지로 물질화되기 이전의 땅이나 물질화된 땅이나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속성을 가진 일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무와 일처럼 하늘과 땅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 일일지입니다. 곧이어 설명할 일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함께 나타난 이후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2인 하늘과 땅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인간이 나타났다. 1, 2인의 1은 바로 앞의 땅을 가리키고 2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땅을 가리키는 1은 자연히 하늘의 1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2는 하늘과 땅이 동시적인 관계이지만 인간은 그 탄생의 순서가 하늘과 땅 다음인 두 번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이 가지는 각각의 극을 1이라고 보면 인간은 양극을 모두 가진 존재로서 2는 인간의 양극을 뜻하기도 합니다. 2는 겉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드러난 음양이며 4편에 나올 3인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일을 두 번째 탄생 순서와 함께 양 대신 없다와 있다로 설명하겠습니다. 1, 2인의 인 역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물질적 토대입니다. 인간이란 없었다가 있기도 하고 다시 없어지는 존재라서 없다와 있다의 교집합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없다와 있다는 서로 상대의 속성을 포함해 가지치기를 해나가 무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 부분은 없다,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인식하기 어렵다의 무와 있다, 즉 인식할 수 있다의 1이라는 두 속성을 함께 가진 영역입니다. 상대의 속성을 포함하는 없다와 있다이지만 그러한 무한의 없다와 있다를 함께 갖춘 것이 또 하나의 무한인 교집합 유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늘과 땅 다음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하등의 개념이 아니라 무와 유를 모두 갖춘 유무로서 혼합의 개념입니다. 무와 일은 동시적으로 나타난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러한 동시적인 무와 일의 경계를 구분지으면서 또한 매개하는 것이 유무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무와 같은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면서도 무궁무진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고 한편으로 무한한 지혜를 무한한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천부경과 천부경을 해석한 이 영상도 바로 인간에 의해 나타난 지혜와 형상의 복합체이지요. 이 영상을 나누는 우리가 곧 유무를 모두 갖춘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 편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 편의 해석도 잘 따라오셨나요? 이해를 돕고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편을 요약하겠습니다. 진문천에서 쓰인 진은 다을진으로 여기서는 소멸이나 죽음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완성과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근원적인 하늘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늘로서 모습을 다 갖추었다는 의미지요. 무가 1이라는 수를 부여받아 근본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늘이 생겨나는데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물질적 하늘이 아니라 근원적인 형상의 하늘로서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이 형상의 하늘이 생기는 동시에 형상의 땅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물질과 구분지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형상화는 물질화의 전 단계로 물질의 토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동시에 나타난 하늘과 땅 다음으로 탄생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1, 2인의 인 또한 형상의 인간이지요. 하늘과 땅은 첫 편에 대비한 것처럼 각각 무와 일로서 하나의 극이라면 인간은 양극을 모두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1, 2인의 인간을 가리키는 이는 두 번째 탄생 순서와 함께 인간의 양극을 뜻합니다. 이는 하등의 개념이 아닌 혼합의 개념이며 이에 해당하는 유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하늘의 무와 땅의 일 사이를 구분짓고 한편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편을 압축시켜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1편과 마찬가지로 2편에서도 요약을 반복하는데요. 계속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뒤로 갈수록 영상의 수준이 높아지므로 처음부터 탄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렵게 다가오는 천부경이기에 반복적인 사고를 통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찾아올 3편은 형상의 천지인으로부터 극으로 표현된 형상인 물질로서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9자가 131, 적십거, 무게와이고 3편은 이 9자를 풀이합니다.